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다급한 윤이 박근혜 만나고 티켓선 탕평을 외치는 노력에도 RN서치에서 오늘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은 대구 경북에서 8.4%포인트 크게 하락했다고 합니다. 물론 윤의 지지율이 34.2%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윤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럼에도 유족들은 유가족 옆자리를 비워두겠다며 윤의 참석을 끝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윤은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이 저조하자 우선 보수층을 먼저 결집하고 추후 중도 확장에 나선다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모습의 국힘 내부에서는 윤은 민주당 용병이냐 발언이 나온 이후 이번에는 한 국힘 의원은 CBS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국힘 의원, 일부에선 대통령이 변했다 어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된 건데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가 대통령에게는 없어 보인다. 위기일수록 더 숨고 있다. 이어 현실을 보고 싶지 않으니 본인에게 환호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곳만 찾아가고 유튜버들한테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을 때 찾아간 곳이 대구 서문시장이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는 우리 당에 대한 지지나 대통령에 대한 기대는 이미 골든타임이 넘어가 버렸다고 본다. 당장 고개 숙이고 납작 엎드려도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선 최소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지나갔다고 본다며 아주 수도권에서 포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국힘 내부에서도 윤을 포기할 수준으로 봐야겠는데요. 진석사 역시 윤, 이태원 추모 이제사 참석하면 뭔가 꼬인 느낌이라며 대통령실에서 정치 집회라고 그냥 버젓이 공식 입장으로 내놓는 것에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일요일 중앙일보는 아직도 포기를 못했는지 윤, 민심 얻으려 뭐든 할 것, 대통령의 숙명 승부수 온다라며 아직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고 보니 중앙은 31일로 예정된 국회 시정연설에서 야당의 과감한 협치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거론된다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대통령실 개편, 다수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이상의 개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어차피 안 변할 것이지만 31일 연설과 개각이 있다면 고시니 도대체 어떤 연설가 누구를 장관으로 올리고 개편하는지 곧 답이 나오겠네요. 이어서 태도 싹 바뀐 이재명의 박정현 임명이 무서운 이유. 이재명 대표는 박정현 최고를 임명한 후 기자들이 쏟아지는 질문을 하자 그분이 왜 비판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 그분이 친명인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반면 비명계는 박 최고위원 임명에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상반된 분위기인데요. 이현욱은 바로 박 최고위원의 지명은 통합이 아니라 동지의 가슴에 비수를 들이대는 행위라며 박영순 의원을 찍어내기 위함이 아니라면 박 최고위원의 불출마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억지를 놨고 비명계 수도권 초선 의원 역시 경선을 몇 개월 앞두고 출마 예정자를 최고위원에 앉히는 게 어떻게 정상적인 인사냐며 풍문이나 우려로 떠들던 공천학살, 공천 장난에 대한 우려가 가시권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공천에 대한 우려를 보내는 것인데요. 또한 박정현 최고의 최근 발언을 보면 태도 싹 바뀐 이재명이라는 글들이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박정현 최고는 박영순 의원의 지역구에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이며 그는 지난 18일 발족한 친명계 전직 기초단체장 모임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모임은 선언문에서 22대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승리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정현 최고는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도 체포동의안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읽어보면 내용이 너무 없진 않느냐. 우리는 민주당이다. 그럴 때는 민주당으로 행동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용납하기가 쉽지 않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비명계와 일부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를 논하는 시점에서 조정식으로 쭉 밀고 나가는 점 그리고 박정현을 최고에 임명한 점은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듯하지만 쭉 밀고 나가는 태도 싹 바뀐 이재명 대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한 비명계 재선위원은 이 대표가 시스템 공천은 지키더라도 자기 세를 더 만들기 위해 견제하고 싶은 의원 지역구에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사람 보내는 등 선전전하지 않을까라고 이런 것까지 집요하게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시스템 공천인데 경선으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면 되지 그럴 자신도 없으니 익명으로 난리를 치는 비명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민주당 당직 인선은 완료됐고 총선 체제로 속도가 붙은 만큼 태도 싹 바뀐 이재명 대표의 우직한 움직임도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그들의 심정을 담아서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를
써보았습니다. 차분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도쿄 한복판에서 15원 발음이 일본인스럽지 않다는 그런 이유로 혐오와 차별, 멸시로 참살당했습니다. 21세기 국민이 주인이라고 자부했던 내 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외국인 친구들도 부러워하는 내 나라에서 나는 압사당했습니다. 그런데 내 나라의 대통령부터 죽음을 혐오하고 이름도 없는 추모제를 지내더니 1년이 지나도록 엄마의 간절한 호소와 눈물도 외면하고 이름을 부르면 처벌하겠다고 겁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경찰을 배치 안 한 재난이고 범죄라고 하는데도 내 나라에서는 아직도 죽음의 원인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인파 밀집을 미리 예측했던 경찰 보고서도 무시했고 그날 경찰을 보내달라는 6시 34분의 다급했던 시민 전화도 당국은 무시했습니다. 3시간 후 많은 생명이 오직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다가 팔과 다리가 차츰 마비돼가고 죽어가던 그 순간까지도 경찰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친구인 행안부 장관은 경찰 배치로 해결됐을 문제가 아니라고 뻔뻔하고 고압적인 말을 뱉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밀집을 예측한 경찰 보고서를 지우고 관련 경찰이 자살을 하고 서울시 공무원이 죽고 했겠습니까? 무려 11차례나 되는 시민 신고가 있었고 그중 9차례는 압사 사고가 난다. 제발 경찰을 보내서 통제해달라. 이렇게 알려줬는데도 당국은 대체 그날 그 시간 뭘 했습니까? 누가 왜 무슨 이유로 막았습니까?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노라고 우리 함께 맹세했듯이 제게도 꼭 약속해 주세요. 진실이 이기는 빛이 환한 세상으로 우리들을 꺼내주세요. 그때까지 엄마, 아빠, 누이여 꿋꿋하게 기다려 주세요. 부탁합니다, 여러분.